안녕하십니까. 두 가지 암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더블시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먹는 밥, 그 중에서도 현미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두 가지 암을 극복하며 얻는 경험으로 들려드리는 건강과 행복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식사를 맛있게 하셨나요? 밥상으로 못 고치는 병이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먹는 것은 우리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밥에 대해서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밥도 마음껏 못 드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일반 밥은 혈당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백미밥 대신에 현미밥으로 드시는 분이 많으시고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현미가 몸에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드시는 분이 많지 않고 주위에 소문을 들어서 그냥 현미가 단순히 좋다고 생각하시고 드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미가 백미보다 정확하게 뭐가 좋은지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또 현미를 드시면 안 되시는 분들까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먹는 쌀의 영양 성분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쌀의 영양소는 먼저 탄수화물이 대표적인 영양소이고요. 그리고 단백질, 지방, 그리고 각종 미네랄, 비타민 등을 골고루 갖춘 곡물 중에서는 영양소가 고루 가진 곡물에 속하는 편입니다. 쌀의 비타민은 대부분 비타민 B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타민 B군 복합체가 골고루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미는 쌀과 비교했을 때 탄수화물과 지방 구성은 비슷하고 단백질이 좀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요소는 현미의 영양소가 백미에 비해서 눈에 띄게 높다는 것입니다. 먼저 식이섬유는 3배, 티아민은 3배, 리보플라빈은 2배, 엽산은 5배, 마그네슘은 4배, 칼슘은 2.3배 등 정말 많은 차이가 나도록 영양분이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쌀의 구조와 현미를 만드는 방식 때문입니다. 쌀이 추수를 하게 되면 제일 바깥쪽에 완결을 벗겨내며 나오는 알맹이는 다시 여러가지 층과 쌀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 껍질을 과피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안 속껍질을 호분층이라고 부르고 다시 그 안쪽은 속알맹이인 백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싹이 트는 곳, 즉 배아 부분을 쌀룬이라고 하는 곳이 쌀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미는 이 중에서 과피만 벗겨낸 상태로서 쌀룬과 속껍질인 호분층이 100% 남아있는 쌀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깎여 있는지에 따라서 쌀룬과 호분층이 50% 벗겨진 5분도미, 70% 벗겨진 7분도미, 90% 깎여진 9분도미 이렇게 구분하여 현미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쌀룬과 호분층이 100% 벗겨지고 나면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백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속껍질은 호분층은 쌀의 부피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쌀을 부피만으로 구성을 해보면 속껍질은 5%, 신운이 3%, 그리고 흰쌀에 해당하는 속알맹이가 92%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양소들은 신운에 거의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66%, 그리고 속껍질에 29%가 들어있고 속알맹이인 흰쌀에는 5%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속알맹이가 부피는 큰데 실제 영양소는 별로 없고 주로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작은 신운과 호분층의 속껍질이 거의 대부분의 영양소를 갖고 있다는 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양이 풍부한 현미지만 현미 특유의 식감 때문에 선호하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현미를 미리 물에 불려다가 드시면 식감이 좀 더 부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현미의 싹을 틔워서 부드럽게 만드는 발화 현미로 만들어서 밥을 해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미는 쌀룬이 남아있고 아직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에 불려서 온도를 조금만 맞춰주면 하루 이틀 지나서는 저절로 싹이 조금 틉니다. 이런 발화 현미는 육질이 분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성분이 활성화된 상태로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싹이 1에서 2mm 정도일 때 살짝 헹궈서 밥을 지으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화 현미도 또 물에 많이 담그기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3분도 5분도의 호분층을 적당히 깎아 만든 현미를 구하셔서 드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팁은 밥을 지을 때 저는 현미와 찹쌀 현미를 반반씩 섞어서 밥을 하는 편입니다. 압력밥솥에 밥을 하는 편이고, 이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질감이나 식감이 많이 좋아져서 한번 현미와 찰현미를 1대1로 섞어서 바로 밥을 지어 보시는 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미를 바르게 먹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피틴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피틴산은 이노시트로에 인산이 6개 붙어 있는 물질인데, 이 피틴산이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면 이노시틸과 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노시톨은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농도를 감소시키고 혈당 조절 능력을 증가시키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생성에 관련을 해서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피틴산은 철분,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과 결합을 아주 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결합을 해버리면 결국 몸에 미네랄을 흡수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 버린다는, 즉 철분과 칼슘과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 흡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튜브들에서는 현미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건 좀 사실과는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피틴산은 현미가 가진 강력한 파이토케미칼 중에 하나입니다.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것은 식물이 각종 생물이나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이면서 우리 몸에 이로운 화학 반응이나 염증을 낮추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케미칼입니다. 미국 식품의약청인 FDA도 그라스라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 리스트에 이 현미를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오트밀이나 콩, 깨, 시안류 같은 견과류에도 이 피틴산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미에만 피틴산이 들어 있다고 해서 나쁜 곡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피틴산은 미네랄을 흡착시켜서 배출하는 작용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현미에서 피틴산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남게 됩니다. 이 현미에서 피틴산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현미를 12시간에서 24시간 물에 담궈 놓아서 불려서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에 담궈 두면 피틴산 성분이 물에 녹아서 어느 정도 제거가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한 다른 방법은 비타민 C를 같이 드시는 것입니다. 피틴산이 소화가 되면서 철분이나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과 결합해서 이렇게 피틴산이 안 좋은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C와 같이 드시면 비타민 C가 이러한 미네랄을 우리 몸에 좀 더 잘 흡수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식사했을 때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같이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미로 식사하실 때는 생야채, 샐러드 같은 걸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런 영양제로 비타민 1000mg짜리를 한두 가지 같이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비타민 C와 같이 먹으면 피틴산 제거뿐만 아니라 식사량 조절, 그리고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측면에서나 다이어트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몸에 좋은 현미지만 현미를 조심해서 드셔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현미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껍질, 즉 호분층이 두껍기 때문에 백미처럼 위소장에서 바로 소화가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입에서 꼭꼭 씹어 먹는, 그러니까 백미가 뭐 한 10번 씹는다면 현미는 20번에서 30번 씹는 1차 소화를 해서 밥을 먹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치아 상태가 나쁘면 꼭꼭 씹어 삼키기가 어려운 것이 또한 현미입니다. 따라서 치아 상태가 너무 나빠서 이런 현미 자체와 소화하기 힘드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미를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철분이 부족한 빈혈 환자나 생리 중인 여성의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톤산이 철분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내에서 철분이 흡수되는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빈혈약까지 처방받아서 체내 수치를 높여야 되는 상황에 계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빈혈 치료가 다 끝난 후에 현미를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체내 영양 섭취가 중요한 임산부, 어린이, 성장기 청소년들입니다. 몸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가 아주 중요한데 이런 경우에도 현미에 들어있는 피톤산이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현미와 백미의 양을 적당히 조절해서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한 경우인데요. 일단 신장이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신장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투석을 받거나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현미보다는 흰 쌀밥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미에는 인과 칼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이걸 제대로 배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칼륨이 결국 쌓이게 되고요. 고칼륨 혈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칼륨이 혈정이 만들어지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결국 심장계통에 영향을 미치고요. 부정맥이나 심장마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현미 대신은 백미를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현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미가 어떤 점에서 주의해야 되고 영양 성분이 어떻고 또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평소 음식을 골고루 드시고 평범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현미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백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처음으로 현미를 바꾸면 식감 때문에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백미와 현미 비율을 조정해서 늘려가시거나 아니면 찰현미와 현미의 비율을 맞추어서 현미밥을 지어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현미를 권해드린 이유는 현미가 백미보다는 훨씬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느려서 같은 양의 당질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천천히 혈당을 올려서 몸에 부담을 적게 주기 때문에 현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건 또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현미를 드시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라고 현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꼭 눌러주시면 계속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